정말 아침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루다 꼬막교회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느린 학습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마음속에 조금 에너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장애, 장애, 느린 학습자 할 것 없이 아이의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연령에 필요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느린 학습자 대상자의 맞춤에 따라서 아이의 진로 적성을 결정할 때 아이의 능력, 아이가 잘하는 부분, 또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요, 자아성찰, 자립교육, 소양교육, 사회기술, 문화소통,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6가지 기본 교육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느린 학습자의 성인 친구들이 성인기를 맞이해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게 무엇인지를 또 기본으로 생각해서 교육 방향을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핵심들을 이런 6가지의 교육 원리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육 목표에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 5가지 뽑았는데요. 행복한 나 발견, 자신감 키우고, 그 다음에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고, 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마음 만들기, 사회기술과 직업기술 훈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비장애나 아니면 그냥 일반 그 대학을 다니는 그런 청년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이런 친구들 보면 조금 더 그 직업에 대한 부분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얼마를 벌 것이며 얼마큼 나의 경제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포커스보다는 물론 자기 자신의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벌고 스스로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주변인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사회적 기술이나 그 다음에 소양, 스스로 가져야 될 어떤 인성이나 도덕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에 따라 또 사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반응이나 인식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다름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사회에 나가서도 아이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직업에 얼마를 더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직업생활은 해야 되겠지만 그 밑바닥에 아이가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에너지를 좀 길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교과 편성을 보면 저희가 원래는 2년제였어요. 근데 짧더라고요, 2년이. 아이들 막 이렇게 소양교육, 기초교육, 그 다음에 직업기술만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실무교육을 해서 취업을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3년제로 2년차부터 늘렸어요. 그래서 3년제로 저희가 정하고 크게 이제 맥락을 나누면 훈련과정, 기술과정, 실무과정을 해서 1년차 때는 윤택한 삶을 위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훈련하는 교육과정으로 삼고 2년차 때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교육과정을 삼고요. 3년제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훈련하는 실무 교육과정을 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차 때는 보통 아이들이 내가 직업반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잘 몰라요. 직업반은 뭐 하는 곳이고 이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배님들 보고 와, 이 선배님들 나가서 막 카페도 운영하고 장사도 하시고 일단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덜잖아요. 아이들이 활동으로 많이 하는 그런 교과 과정인데 너무 부럽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선배님들처럼 직업반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직업반에 들어왔을 때 진짜 내가 20살이 되면서부터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년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요. 2년차 때 다양한 실습을 합니다. 다양한 실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실습 과정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담력을 키우지만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탐색하고 체크해두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3년차 때 실습이나 외부 취업을 내보낼 때 적용을 시켜서 아이들을 사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 아까 바탕 1, 2, 3년 과정의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교과 과정을 5개로 나누어서 소환교과, 전공실무, 진로직업, 생활교과, 재량활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노란색 바 안에 있는 글씨들은 이 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과목들을 100%다 하지는 않지만 다 하죠. 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1년차에서는 사회기술훈련, 제과제빵, 바리스타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3년차 때는 또 다른 수업을 더 추가해서 하고 이런 편이에요. 근데 거의 전체다가 같은 수업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업윤리, 사회기술훈련, 마음치유 블로그라는 소형 교과가 있고요. 전공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포장조리, 모바일 활용기술, 인턴십 실습, 취업기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과제빵 바리스타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걸로 해서 아이들을 취업을 이걸로 보내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면 그 직무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능력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가장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 수업의 과정에서 어떤 전체적인 처음에 기획부터 그 다음에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제과제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그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제과제빵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아이가 처음에 어떤 빵을 만들어야 될지 레시피를 계획하고 그 레시피에 계량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제과제빵이라는 교과목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고 계량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작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정확도,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위생적으로 깨끗이 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은 교육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공정 과정이나 국거나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판매도 하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포장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이것을 또 그 시설 자체를 또 깨끗하게 아이들이 세척하거나 이런 것들도 배우는 그 기본 자세가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컴퓨터 기술을 요하는 직무를 하게 되더라도 이 과정들이 필요 없는 과정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가서 가만히 앉아서 요거 하세요 해서 앉은 자리에서 8시간, 6시간 컴퓨터 작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지시한 부분 외에 내가 또 덧붙여서 하거나 빼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유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교과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진로 직업 같은 경우 라이프 디자인, 업무 기술 기초, ITQ, 컴퓨터 기술 활용 이런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는 기본이고요. 그죠? 한영타자, ITQ,
뭐 이런 거 엑셀 만들기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또 더 해야 될 부분이 AI 부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모바일 활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딜레마예요. 저희 아이들이 좀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접하게 해서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또 귀신같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막 또 잘 찾아가지고 저희 어른보다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이 온라인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모바일 기술 활용을 차단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너무 또 깊이 가르치거나 자주 접하게 하면 또 아이들이 유해한 그런 또 환경으로 해서 또 빠져들 수도 있고 해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리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교과 같은 경우는 재테크,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재량활동에는 레저, 성보건, 안전교육, 동아리,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직업반의 교과 과정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 자체의 규모나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실이나 바리스타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실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학교 안에서만 하자라는 생각을 깨웠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나가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어떤 현장이라도 대처할 수 있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면 수업 시간에 나가서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기관들이랑 계속 MOU를 맺고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직무에 대한 능력을 바깥에 나서 경험으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모두를 바꿔서 그 역할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MOU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가서 저희 학교 애들이랑 MOU 맺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인식 개선부터 해야 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부분은 잘할 수 있는데 사회에 좀 소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알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일을 저희가 또 만들어 창출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녹이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직업반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주인공과 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직업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직업반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이 친구들이 함께 지원 사업을 기획하면서 이것을 1년 동안 과제를 풀어나갔을 때, 프로젝트를 풀어나갔을 때 정말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값진 그런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수업에 녹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업반 주력 사업 보시면 제과제빵은 옆에 이제 저희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아이들이 주 1회 6시간씩 그 제과제빵을 하면서 매주 이제 그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달라서 그 종류별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실습하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또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들한테 또 맛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즐겁게 어렵지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어머님 빵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 후배들한테도 팔아요. 그래서 그 빵 하나에 500원에 밖에 나가서 1,000원에 팔고 요즘에는 또 그 카페랑 MOU 맺어서 납품을 하는데 2,5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다고 조금 안 산대요. 그래서 지금 그러려면 우리 품질을 높여야 된다. 크기를 좀 크게 해볼까? 막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해서 어쨌든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바리스타의
아래 보면 요 실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이제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100% 다 따고 있고요. 바리스타 자격을 따는 과정이 우리도 어려운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 머신 기계를 사용한다라는 게 아이들 그거에 스티밍을 하고 그 다음에 라떼를 만들 때 하트를 만들 때 저희 아이들 처음에 모양은 정말 다채로워요. 이렇게 구름 모양도 있고 하지만 결국 1년, 2년 하다 보면 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러니까 힘들게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한 기쁨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딱 자격 시험을 보면 이제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증이 이제 바리스타실에 쫙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커피숍에 갔을 때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커피 뽑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원터치로 다 내려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자세라든가 또 이거를 들었을 때 라떼 같은 경우는 찰랑찰랑하는 정도로 있거든요. 이거를 손님한테 갖다 드렸을 때까지도 이 시험 과정이 통해요. 하나 이게 또르륵 흐르면 이제 감점.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들버들 손을 들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다 훈련이 되면 잘하고 잘 이렇게 합격을 하는 그걸 보면서 야 하면 되는구나. 느리지만 반복하고 아이들한테 유능감을 심어주면 다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근육이 부족한 느린 학습자들이 있어요. 학습은 되게 강한데 희한하게 학습 반면에 소근육 기능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이런 수업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채워나가고 있고요. 훈련으로. 다음 보실까요? 업무기술 기초라는 주력 사업이 있는데 이 업무기술 기초는 저희가 현장 가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업무기술 기초에는 다양한 그 수업들이 되게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PPT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POP를 만들어서 빵을 그 밖에 나가서 팔 때 광고지를 만든다든가 그 외에 더 기초적인 작업은 스테플러를 잘 이렇게 찍어서 어떤 부분들을 문서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한다든가 정말로 기초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뭐 볼펜을 다 분해해서 끼운다든가 다양한 그 다음에 공구를 활용하는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나사못을 박는 이런 과정까지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무 능력에도 속하지만 생활 자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면 집에서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멀티탭에서 이 콘센트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요즘에 멀티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거의 멀티탭의 다양함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거 해봤는데 라는 그 경험치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같은 어떤 소재나 아이템으로 훈련을 해도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비슷하지만 그것들을 또 해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수업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한영타자 자격증 수업이랑 그러니까 초중고 같은 경우는 훈련이지만 이제 직업반 같은 자격증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수업과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ITQ 자격증을 딴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아이들이 원하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래픽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포토샵 뭐 이런 것들도 또 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미술에 관심 있거나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위주의 수업이고요. 그 외에 이제 모바일 활용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AI 그런 것을 이용해서 블로그 수업을 한다든가 AI는 이제 다른 거고 블로그 수업 같은 경우는 왜 하냐면
본인의 그 초중고 친구들은 저희는 항상 성장일기라는 걸 쓰거든요. 본인의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 그런 과정을 일기로 삼는데 직업반에 이제 좀 컸으니까 그거를 모바일을 활용해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를 활용해서 본인의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사진을 꼭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주말에 또 부모님이랑 여행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거를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거기에 자신의 소감이나 여행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또 이런 그 블로그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려워했거든요. 사진도 이제 어려워하고 그것을 업로드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을 쓰는 것도 오늘 친구들과 두 끼 떡볶이집에 갔다. 참 맛있었다. 끝.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한 줄씩 더 늘면서 오늘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내 생각은 이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력사업이 지원사업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지원사업 프로젝트는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매년 저희가 그 성과를 내고 지원사업에 합격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정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라도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계속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이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사업이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업반 선생님들이 부담이 사실 진짜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 과정을 꼭 통해야지만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의 자신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그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을 저희가 3년 전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당연히 가까운 곳에 그 사회적 기업의 주식회사 사탕수수라는 곳에서 농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농작을 막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것도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2차에 생산을 한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수확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 자연 환경에 관계된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이 곳을 가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차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아침에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또 그 변두리에 이런 또 자연 환경도 보게 되고 마음 치유에도 되게 좋지만 저는 농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해보지도 않았고, 전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약간 힘들 텐데 막 제 생각만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자연 환경에 있는 것 자체만 힐링이 되나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수학이란 걸 했을 때 아이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다르구나 해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아이들한테 키워볼까 해서 그 저희 직업반 선생님 중에 또 그 굉장히 큰 농장을 경영하시는 농부의 따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또 그 영향력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옥상에다가 텃밭을 한 30평 되는 걸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수확이 됐는데 보시면 저는 그 사진만 봤을 때 사진의 효과가 좋잖아요. 저는 무슨 전라남도 무슨 평야지대에 온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안 옥수수가 막 몇십 개가 있고 수박을 열리게 하고 참외를 이만하게 키우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놀란 거예요. 이 정말 수확의 기쁨과 이 기르는 어떤 기쁨이 진짜 대박이구나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하려고 흙을 다 사서 만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의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저게 옥상이에요. 저기서 아이들이 막 수세미도 기르고 막 호박, 고구마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야심차게 좀 제대로 다시 영어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또 수업을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사업 두 가지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직업반 아이들이 지금 대상 연령이 청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슬픈 얘기를 하자면 현재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그 경계선법에 대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고자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나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제가 다 만나보고 다니는데 24시간 잠을 안 주무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얻어낸 성과들이 되게 많았고 그 성과로 인해서 경계선 지능 청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중고 부모님들이 당연히 관심도도 많고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문을 두드렸다가 이거 얘네들 학령기뿐만이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는 더 큰 문제다. 완전 사회에 고립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청년기에 대한 대안 마련해 달라라고 지금 엄청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얻어낸 성과가 서울시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자리 직업 훈련을 해서 지금 3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2차까지 해서 30명을 뽑아서 IT 회사에 취업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경계선 청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3차 지원 사업에서 1, 2, 3과정을 다 통과하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지만 이것도 뭐 계약직이고 연구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도하고 이 청년들을 한번 직업에 포함시켜보자, 그러니까 직무를 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저는 너무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낸다면 이제 사회 인식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실 저희는 최초의 대안학교잖아요. 경계선지는. 그래서 이 작업을 6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5년 차 때 경계선지는 5년 전에 2020년, 19년이죠. 그때 경계선지능 청년이 졸업을 하는 첫 1회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경계선지능, 그러니까 복지카드가 없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청년 그 일자리 취업을 엄청 문을 두드렸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취업에 무료 지원이 엄청 많은데도 경계선지능은 우리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당연한 듯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청년, 이거는 뭐 경기선 청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청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냈더니 이제 됐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과를 그 오픈 마켓을 열면서 지역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관계자분들이 와서 그때서야 보여드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지원 사업이 되면서 좀 크게 경기도 청해 청년 지원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에 작년에는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대상을 타면 시장님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전국에 이제 경기도 지역의 대상 고양시가 탔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때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상도 받고 뉴스에도 실리고 다양한 이제 근데 그 안에 저희의 목적은 그거죠. 사회 인식 개선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해냄으로써 경기도의 도청에 다 가서 정말 축하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그걸 PPT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또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또 단합이 돼서 또 다른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또 준비하는 팀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저희는 중요하지 상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상도 타게 됐고 또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었어요. 근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왜 생각했냐면 지금도 많이 아이들은 마을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학교가 도심에 있는 이유가 지역사회 활용을 엄청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의 관계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를 알리고자 하는 목표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역의 관심도가 높고 일단은 1차 만남에 그 관계를 맺는 대상이 저는 마을 공동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배도 좀 있고 지역에서의 어려움이 뭔지 굉장히 고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와 만났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고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교육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는요, 청년 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는 되게 바빠졌어요. 어떻게 바빠졌냐면 마을공동체에서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바리스타 이 부스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거기 이거 그 헤드들이 이거 감사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이 오거나, 아니면 또 기타 잘 치는 애가 있어요. 요번에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좀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개런티도 받고 공연도 가서 하고, 생각보다 마을 행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는 저희를 필요로 해서 또 가게 되는 상황을 만드니까 저희도 되게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올해 했던 지원 사업에 대한 영상을 잠깐 감상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다 보니까 와, 또 여기서 얻어지는 게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했고요. 요거는 반응도 지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관계자들이 오셔서 아, 이거 옷 정말로 만든 거냐고. 그게 진짜 다 만든 거였거든요. 가방도. 너무 훌륭하다고 또 이번에 경기도청에 이번에 좀 한번 더 공모를 해봐서 상을 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뢰도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외에 직업반 수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체력 단련 수업이 있고요. 체력 단련은 일주일에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몸에 대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동선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나이 되면 부모님들도 알아서 좀 혼자 생활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부모님 일을 하시고 아이들도 스스로 하는 거는 해야 되는 나이지만 할 공간은 없고 할 곳도 없고 하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움츠려드는 상황이 저희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에 맞게 환경이나 세상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들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사회에 나가면 내 나이에 맞는 생각들을 해야 되고 복잡한 관계에서 내가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것을 처리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이 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많이 여기서도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몸 컨디션부터 귀찮잖아요. 저도 사실 3달 전부터 운동하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침마다 컨디션 올려주고 그 다음에 활동 범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블로그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개인 블로그들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걸 하다가 동기가 돼서 블로그를 더 많이 집중을 하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또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블로그를 또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쪽에 IT 쪽에 또 관심이 많고 잘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직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직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장점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화폐자산 관리, 포장조립 공예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화폐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좀 가르치고 있어요. 초중고 같은 경우는 화폐에 대한 기본부터 하고 동계산,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직업반에 갔을 때는 내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축 안에는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보험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금융 관계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런 개념적인 것도 많이 배우지만 실제로 내 용돈 관리나 그 다음에 급여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관리해 보통 아이들 카드 많이 쓰잖아요. 카드 쓰게 되면 내가 통장에 급여가 들어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통장 확인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활용해서 나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저금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훈련해야 아이들이 경제관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됐을 때 어떤 사고가 터지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급여를 받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대출을 많이 받게 돼요. 아이들이 대출이라는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는데도 지금 대출로 인한 마이너스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대출을 받을. 요즘에는 뭐 모바일로 한 번만 하면 대출 다 나오잖아요. 신용카드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쉽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주 작게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여가 생활을 즐겼을 때 본인이 뭐 10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이들한테 다 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자리 잡아 주려면 이런 화폐 자산 관리라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인식시켜주고
또 이거는 아이들이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이 아이의 어떤 그 동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이 부분은 되게 잘 습득해요. 아, 내 돈이 아깝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걸 막 펑펑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환적.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수업인데요. 저희 학교는 초중고도 마찬가지지만 성에 대한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외부 강사 선생님 불러서 한 학기에 2번 정도 하거나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성에 대한 개념, 성에 대한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어렵구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사람들이 모르겠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직접 경험했을 때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경계단지는 청년들에 대한 성교육 전문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다 해야 이게 성교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또 물론 외부 전문 강사도 이제 불러서 듣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배우면서 직접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되는데 조금 과감하게 합니다.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 모이니까 이제 여자 남자 따로 하거든요.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경험했던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조금 상담식으로 같이 하게 돼요. 근데 결과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이거는 인지에 상관이 없이 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제과제빵 수업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주 2회 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만든 빵도 집에 가져가기도 하지만 한 120개 정도 만들어요. 한 수업에. 그러면 이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500원에 또 학교 안에서도 팔고요. 후배들은 또 그거를 사 먹기 위해서 본인의 용돈을 또 가져와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저 마차가 있는데 저희 가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저렇게 파는데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완판을 해서 그거의 수익금으로 또 아이들 졸업여행도 같이 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판매를 못하게 돼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길에서 판매하는 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삐뽀삐뽀 소리가 나면서 철거하라고 그러는 말에 저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못 팔게 됐어요. 근데 그런 차에 저희가 아까 그 장미 쿠키 했던 뭐죠? 그 카페 이름이? 카페 이름이 뭐죠? 처음이라는, 아지트 처음이라는 서부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는 카페랑 MOU 맺으면서 거기 또 사장님께서 청년기업가인데 납품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없어도 청년 대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 2명이 그 보건소 가서 위생검사 다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만든 거를 직접 가서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직접 가서 만든 거 거기에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실습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경계선지능 친구들이랑 이 직장에 대한 고용제도랑은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표준작업장이기 때문에 여기랑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한 탐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근데 맞지 않아요. 고용제도랑 경계선 지능 복지카드 없는 친구들이랑은 이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 고용은 복지카드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했어요. 저희가 비장애로 취업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1년차 되는데 잘 다니고 있고요. 이런 어떤 수학은 그래서 저희 이제 이루다
직업반에 대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된다 그러잖아요. 청년에 대한 사회 진출. 저희 학교에 엄청 와서 연구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그래도 경계선 진행 친구들을 취업을 시켰잖아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창업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일하시거나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저희가 이렇게 탐방하면서 알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고용주분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알지 경계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 인구의 14%다. 이런데 정말로 일을 잘하는데 그러면 인식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저희 비장애로 그냥 일반 고용을 한번 넣어보세요. 라는 그런 답에 저희가 취업이 됐고 지금은 근데 이런 것은 또 실버 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또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바이크 현장 실습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장애인 고용 쪽인데 올해 처음 요 직업이 생겼대요. 직무가. 그래서 왜 지바이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이런 직업들이 이제 요것도 현장 실습으로 3학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현장 실습 나가면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게 되고 직접 실무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는 4시간이나 3시간짜리 고용도 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고용되는 친구도 있지만 현재 옆에 있는 그 저기 학교 내에 그 장애 학교가 이름이 뭐더라? 바로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경진학교 안에 카페가 되게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예 고용이 돼서 4시간 근무하고 저희 학교에 와서 3학년에 수업 마무리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복지관에서 또 취업돼가지고 수업도 같이 겸하면서 그렇게 3학년 때는 근데 여기에 취업이 됐다고 영구적으로 여기 하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왜 3학년 2학기 때 실습을 보내냐면 실습 기간은 3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실습이 있으면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본인이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 처음에 딱 이 직업 했다고 너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여기 다른 데는 또 갈 생각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그런 생각도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22살에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해보고 본인이 맞는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실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12돌 제과제빵 실습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12돌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학교 옆에 카페예요. 근데 여기도 사회적 기업인데 이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희의 사정을 알고 이 친구도 이제 복지카드를 못 받는 경계선 지능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일주일에 2번 고용을 해서 지금 카페 업무와 제과제빵 여기서도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과제빵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다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3차 서울에서 진행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 직업 훈련에 대한 거 거기에 또 신청을 해서 돼가지고 지금 1차, 2차까지 통과하고 3차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 취업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정말 목적이었는데 잘하면 이번에 또 그쪽으로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던 게 저기 이런 취업 지도가 나왔는데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취업됐는데 너랑 이렇게 비슷한 경계선 지능 청년이 30명이 와. 그래서 서로 좀 경쟁도 해보고 일도 배워보고 어떤 일이 맞는지 해보는 건데 해보지 않을래? 했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저 12돌에 취업돼 있는데 저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딱 그래서 제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이제 1시간의 대화를 했죠. 그래 여기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가 좋은 거보다도 여기의 약속을 제가 그러면 못 지키고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였던 거여서 그거는 선생님이 얼마든지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날짜를 바꿔도 되고 거기 훈련이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너가 손해보지 않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설득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1차 딱 끝나고 어떠니? 했더니 저 2차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저 여기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거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아 선생님 싫어요. 저 이거 했던 거 할 거예요. 이거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해보는 두려움이 또 한 번 하는 그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태권 PF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도 목공이 꿈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지금 땄는데 목공으로 가구회사 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데 가볼래 했더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 실습 해보면서 인턴 3개월 해보면서 선생님 저 여기 꼭 들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이 능숙해지거나 주변 환경이 본인과 맞고 본인이랑 소통이 조금 원활한 곳이면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여기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상담하실 때 아, 우리 아이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 아이 이거는 안 돼서 제가랬방은 아 수업이 좀 아이니까 싫어할까 어떡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해보고 해보고 나서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 펀딩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펀딩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펀딩을 5월 달에 한 번 하고 2학기 때 또 한 번 하는데 이번에는 12월 초에 이제 2차 펀딩이 이제 오픈이 되고요. 1차 펀딩에는 아까 했던 장미 쌀국기를 네이버 펀딩에 이제 올려서 했는데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잘 팔렸고 아이들이 또 이거에 관해서 만들고 포장해서 실무로 직접 판매하는 그러면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 경력을 쌓는 그런 과정으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그죠? 취업 및 진학 현황이 궁금하시죠? 저희 2020년도에 그쵸. 2020년도에 직업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요 위에 있었던 아이들은 직업반 친구가 취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3 친구가 취업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그 밑에는 거의 다 직업반 친구가 취업한 경우고요. 보면 이제 대학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대학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사례가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직업반, 선생님 저는 대학 가서 컴퓨터학과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동의하고 아이도 그 부분 이런 경우 있어요.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데 저 컴퓨터 박사 되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고 실제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컴퓨터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이 아이의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나다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에 가서도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후자 쪽은 저희가 학교에 대한 진학 정보를 만들어주는데 전자 쪽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저희의 과제죠. 그래서 두 번째인 경우 아이였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경국립대학교 지금 가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따고 또 교수님이 심지어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4년제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년 끝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해서 지금 4년제까지 마치고 학교에 자주 와요. 수원에 사는 아이인데 자주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근황을 들어보면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일본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이루다 학교 안에서 잘 지내는데 행복한 삶에 대한 목표를 또 행복한 삶의 유지에 대한 것들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다시 움츠려들고 사회 속에 속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던 게 졸업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첫 졸업자 친구들이 되게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한 해, 두 해 하면서 지금 5년이 지난, 4년이 지났죠? 4년 지난 졸업자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 아이들 표정을 보면 제가 느껴지겠더라고요. 밖에서도 지금 잘 지내고 있구나. 되게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또 피드백 오는 것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은 이루다 학교 물론 직업반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좀 길게 아이들의 목표를 길게 보고 또 먼 훗날의 아이들의 목표를 좀 제시하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간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잘 지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본인이 긍정적으로 삶에 도전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사무보조 환경정리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뭐 지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근로 그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도 근로지원 기관에 저희가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제도가 있어요. 급여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습으로 저희가 녹여서 3학년 친구들 저희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3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또 모집을 해서 또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장애문화예술이 또 활성화되고 법률화되면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고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기업에서 문화예술인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팀은 홍보팀 이렇게 직함을 주지만 아이의 재능을 살려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되고 그걸로써 또 밖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식 개선도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인의 상황을 만들어 줬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고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경계선급으로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 친구들도 문화예술 재능 많거든요. 예. 이 친구들이 맨날 업무만 해야 되고 기능적인 일만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장애 친구들도 최근에 이렇게 문화예술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경계 친구들도 분명히 앞으로는 그럴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경계선지능 그 느린학습자 시민회에서 그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그 학교를 경계선지능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도 있고 그렇게 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의 또 문화예술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직업인으로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복지카드 소유한 악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춤을 잘 추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또 취업이 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강남대 음악학과, 호산대학교 뭐 이렇게 진학을 한 친구도 있고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선지능 친구 중에 롯데월드 놀이공원 캐스트를 취업을 해서 약 8개월간 취업을 해서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그때 이제 그 마을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통해서 고양시에서 카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카페 고양시 지자체 소속 카페에서 저희 경계 던지는 친구들이 2명이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아이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또 하나 느낀 거는 경계 던지는 청년 둘이 더 창업을 했지만 직무보조인이 따르지 않은 한 생산성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2명이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문제 발생이 됐을 때 누가 옆에서 지도해주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서 몇 달을 하면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지금 저기 고양시에서 브레드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게. 그래서 또 그것도 경험에 의한 또,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얘네들이 창업되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원사를 통해서 공짜로 한번 일 시켜보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 수익은 가져오지만 가능성을 본 거죠. 이것도 훈련 계속하고 다양한 손님, 예를 들어서 저기 어르신이 와가지고 냉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냉커피 없어요.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픈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그리고 이제 티백차 같은 거, 티백차 이거를 뭐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애들이 어떻게? 저희는 이제 막 머리를 굴려서 뭐 렌즈에 돌려준다거나 물을 더 뜨겁게 한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티백차를 처음 받았을 때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티백차는 그냥 담그면 되는데 이게 뜯어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 근데 이제 사람은 경험에서 실수해봐야 또 성장하잖아요. 저 그 경험을, 실수에 대한 경험을 너무 값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수가 어마무시 크면 이제 안 되지만 그런 소소한 실수는 아이들이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그 동기부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취업도 하고 마스크 회사에 취업도 하고
그다음 저희 학교에 근로인으로 취업을 했는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딱 1년 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대학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이 친구는 돈을 벌고 싶다 그랬지 진로 컨설팅 할 때 대학 가고 싶단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경기도청 가서 발표도 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인식이 된 거예요.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경계선 지능에 대한 어떤 사회의 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어 해서 요번에 대학 갔어요. 가서 백석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과대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한 명 달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가 부모 다 인사했다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저는 그래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도 평생교육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대가 엄청 생기고 방통부에 가도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저희 아이들도 평생교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험치를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면 아이가 실패율이 높을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더 밖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와 부모와 교사가 우리 아이의 눈높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맞는 환경의 도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이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또 세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아이들의 자신감과 가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 스스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줘도 자신의 주체는 스스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느린 학습자고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고 텍스트 그대로 그렇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겠다라는 의지 있잖아요. 그 의지력, 그 다음에 멘탈을 강화하게 하는,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두려움 많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어디 갔는데 뭐 복지카드 내니까 나 공짜던데? 뭐 이러면서 이런 그것들이 이제 그냥 그 공짜라는 그걸로 가는데 성인이 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면 나도 행복하구나. 어떤 친구가 동영상 찍는데 학교 홍보하는데 딱 그 멘트가 정말 오늘의 정말 명언이었어요. 사람들 되게 많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다. 나도 갖고 있는 거는 배움은 부족하지만 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스스로의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 부분을 스스로는 어려워요. 바깥의 세상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 진짜 내 스스로 강해져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주변이 자꾸 주변에서 이끌어주고 유능감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희 협력기관, 산학협력기관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되게 많아요. 지금은 뭐 각종 그 장애인 평생교육원과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 외에 복지관
그 다음에 경계 던지는 그 단체 이런 곳과 지금 MOU가 되게 많이 맺어 있는 상태고요. 또 그 외에 이번에는 또 그 동물보호라고 해가지고 그 애완동물 또 케어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 학교 아이들도 가서 MOU 맺으면서 경계 던지는 청년들한테 이런 애완견에 대한 일자리도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제안도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사회에서 좀 손을 많이 내밀고 있는 상태라서 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을 졸업해도 다 취업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본인의 생각, 그 다음에 부모님의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학교도 아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면서 진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도 하고 복지관 연계 취업, 장애인 고용 취업 근데 사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거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장애인 고용 쪽은 정말로 잘 돼요. 정말로. 예. 고용공단에서 와서 맨날 전화해요.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루다 대안학교 경계선진 느리나스 타이틀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내가 맞는 직업을 택해서 거기서 잘 지내는 거잖아요. 빨리 폐사되거나 빨리 아이가 실증 느끼거나 못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는 건 안 되잖아요. 실패율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근면성이거든요. 사회가 원하는 저희 아이들의 그 고용에 대한 목적은 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근면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 부분에서 큰 문제 없고 그러면 굉장히 잘 지내요. 이 아이의 업무도 잘해야겠죠. 근데 그 업무 능력이 못한다고 해서 고용에서 박탈당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근면 성실성. 예. 아이가 학교를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직장생활 또. 예. 아이들은 그 부분에서 내가 직장에 돈 벌어야겠다 이 의지가 있다면 학교도 나왔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아이와 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도 힘들죠. 아이가 힘들어하고 도저히 밖에 이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게 만드는 게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혼자 하지 말고 학교와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그 부분에서 조금씩 나아지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믿으시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양한 게 있죠. 본인의 외모 관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느끼는 그 부분들 외에 정말 사회 밖에서 느끼는 아니면 아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3년 동안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직업반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